얘가 이렇게 감지하면서 여기에 콘이 있구나, 여기가 내 경로구나 라고 차례차례 익혀가고 있는 거예요. 익혀가고 있다가 룩 클로징이라고 하는데, 소름 안 돋아요? 나 이거 봐도 소름 돋아. 자율주행하면 슬램이라는 말을 많이 나와요. 근데 슬램 하면 슬램 덩크. 혹시 제가 너무 아재인가? 이게 언제 나온 만화죠? 슬램 덩크?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만 보고 다녔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적 만화일까? 96년에 끝났구나. 완전 아재 만화구나 이게. 옛날에 이 슬램 덩크가 엄청나게 인기였거든요. 이때 막 그 허재 강동이부터 해가지고 연세대에 뭐 나오고 막 그 연세대 고려대 막 이래가지고 싸우고 되게 아무튼 그때 이슈가 핫하게 됐던 슬램덩크.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슬램덩크가 아니고 왼손은 거들 뿐. 여기 또 아재들이 많으시구나. 북산도 아시고 엄청나신 분들. 저는 좀 키가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키가 지금 키였는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농 껴줬는데 농구를 워낙 못하니까 아무튼간 자율주행에서 나오는 이 슬램은 과연 이 슬램덩크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 슬램 하면 늘 등장하는 이 엔비디아. 혹시 엔비디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 엔비디아는 GPU를 만드는 회사예요. GPU를 만드는데 뭐 CPU에 얹어지는 인티그레이트된 GPU도 있는 반면에 독립적인 칩을 해서 이렇게 컴퓨터에 꽂게 돼 있죠. 예, GeForce, 그죠? 제가 이거 관련해서 CPU와 GPU에 대한 거를 슈카 옛날에 방송했었던 거에 보충 영상으로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CPU, GPU 관련해서 많이는 안 봐주셨네. 지금이라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GPU라고 하는 거, GPU가 슬램이라는 거에 쓰이는데 이 슬램이라는 거는 과연 무엇이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슬램은 뭐냐, 한국말로 하면은 동시에 지역화와 지도화를 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하기 너무 어렵죠. 영어로도 어렵고 한국말로도 어렵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엔비디아에서 나온 자율주행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좀 설명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 영상 보기 전에 이런 게 있었구나. 요 슬램이라는 찾아보면 굉장히 복잡한 원리로 돼 있어요. 쭉 보시면 뭐 수식도 복잡하고. 근데 옛날에 누가 한번 물어보셨는데 DARPA라고 미국 국방성에서 했던 프로젝트에 2005년에 우승한 차예요. 2005년에 벌써 라이다를 달고 뭐 카메라를 달고 해가지고 우승했던 이 이름이 스탠리라고 하는, 슬램을 통해서, 슬램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차량이에요. 엔비디아 영상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가 2017년,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거 달파에서 우승한 게 2005년인데 그죠? 지금 거의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야말로 자율주행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게 과연 될까 했었는데 딥러닝 기술하고, 이게 딥러닝이라고 나오죠? 딥러닝 기술하고 이제 매치가 되면서 상용 자동차에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되는 라이팅, 방금 전에가 이제 라이팅 컨디션,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두울 때랑 그 다음에 날씨가 안 좋을 때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 극복했다라는 거고, 주변을 검색하는 서라운드 디텍션 기능들, 되게 기능들이 여러 가지예요. 단지 비전이라고 하지만 비전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프리 스페이스 디텍션, 어떤 곳이 지금 프리 스페이스냐, 그 다음에 이것도 프리 스페이스구나, 어떤 곳, 프리 스페이스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곳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면 안 되냐, 차가 비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건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라이다와 협력하는, 카메라와 라이다를 퓨전해서 매핑을 구성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방법의 주변 인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건 이제 비주얼로 보여지는 걸로. 그 다음에 극강의 어려운 건데, 이건 이제 맵이 구성되고 난 다음에 패스. 그 가는 경로를 잡는 건데요. 이게 좀 어려운 기술입니다. 레인을 따라가는 기술도 있지만 나중에는 구성된 맵을 가지고 최단 거리를 가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엔비디아가 하고 있었어요. 자, 저렇게 보면은 저런 영상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활용된 예가 하나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 와,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하실 만한 거예요. 자, 처음에 이렇게 막 무작정 콘을, 무한정 이렇게 콘을 막 무작정 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차가 가면서 익히는 거야, 지금. 콘이 어디 있구나, 어디가 경로구나,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얘가 이렇게 감지하면서, 야, 여기에 콘이 있구나, 여기가 내 경로구나, 라고 차례차례 익혀가고 있는 거예요.
익혀가고 있다가 룩 클로징이라고 하는데, 소름 안 돋아요? 나 이거 봐도 소름 돋아. 딱 자기가 생각한 코스가 딱 다 경로 파악이 됐다 싶으면 달리는 거야. 취리공대 맞습니다. 미쳤죠. 이게 슬램입니다. 이제 슬램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릴 때 확실하게 각인이 되실 거예요. 경로는 파악했으나 콘 몇 개는 날아가. 보셨구나. 이 로봇 청소기랑 같은 원리인가요? 아, 대단하네. 여기 댓글들에 보면은 참 그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단하죠? 이게 취리공대에서 하는 AMG 드라이버리스 방법입니다. 드라이버 시점에서 말고요. 이 밖의 시점, 제 3회 관찰자 시점에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면서 경로를 파악을 한 거예요. 방금 전이. 경로를 파악하면서 콘이 어디 있는지 하면서 파악이 되는 순간에 확 달리기 시작하죠. 근데 콘 몇 개 날려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방법으로 임프로브 했다. 이거를 이제 임프로브 했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파시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저도 잘 모르고요. 딥러닝 기술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파악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길도 파악을 하지만 길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차의 동적 성능이 있잖아. 내가 어느 정도 가속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오버스티어가 나고 언더스티어가 나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맵이 그린 것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들, 그 자기가 갈 수 있는 길과 가야 되는 길이 다른 거예요. 좀 말이 어렵나요?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포인트와 그건 이제 매핑 찍은 거고요. 이 하얀색으로 표현된 포인트, 빨간색으로 표현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가속을 했을 때 뒷바퀴가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포인트는 뭐냐면 길이라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레이스 트랙도 마찬가지로 내 차의 성능을 얘가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차의 성능을 파악하면서 갈 수 있는 결과 최단 경로를 계속 하면서 이 타이어의 접지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다 피드백을 받아오면서 점점 트랙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그죠? 랩 타임이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20바퀴 돌면은 더 좋은 성적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딥러닝을 해가는 기능입니다. 강병희 선수하고 붙으면 재밌겠다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슬램인데 아직도 슬램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시죠? 뭐 슬램이 과연 무엇이냐?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슬램이란 뭐냐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어느 내가 모르는 무인도 같은 지역 아니면 아무 지역이다 떨어뜨려 놔도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탐색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반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기능, 탐색해서 지도를 구현하는 기능을 그걸 슬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어디에 떨어져 있으며 어떤 지역인지 그래서 상황이 다 파악되면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 게 과연 슬램입니다. 그래서 댓글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누가 주셨지만 이게 실생활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활용돼 있느냐 매핑 후 동작인데 그 매핑을 슬램이라고 하면 됩니다. 슬램 덩크가 아니고요. 그렇죠. 지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사무실 공간에 로봇 청소기를 떨어뜨려 놓으면 로봇 청소기는 처음부터 이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면서 지도를 익히는 거예요. 여기 왼쪽을 보세요. 왼쪽이 슬램입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지도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생겼구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파악이 되고 나야 얘가 청소를 할 수 있는 최단거리 구역, 뭐 지그재그로 청소할 건지 어떻게 청소할 건지에 대한 파악이 되죠. 이렇게 파악이 하고 맵을 다 그려가지고 다 내가 여기 왔었네 라고 파악이 되는 순간 룩 클로징이라는 게 되면서 이제 그 알고리즘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얘를 다른 데다가 갖다 놔도 맵이 다 그려졌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얘가 스스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주변 이미지를 보고. 사람하고 똑같은 거잖아. 내가 눈을 감고 있다가 저쪽 방에다가 누가 옮겨놓는다고 해도 방을 보고요. 여기에 뭐가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이 슬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주변 환경을 계속 이미지를 만들고 나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로 파악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나면은 인공지능으로 최단 거리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경로 탐색을 하는 거지. 이건 이제 배터리 충전하러 가는 경로 탐색인데, 말 그대로 자율주행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가야 되는 동네의 맵이 다 파악이 되고 나면 내비게이션 같은 거 GPS로 우리 동네에서 뭐 강남까지 가는 길을 경로 검색을 하면 이제 최단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 나온 것을 이 슬램으로 익혀진 매핑과 같이 이제 합쳐서 최단 거리 경로를 이용해서 가는 거죠. 뭐 주변에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공사 구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피해서 가는 것들이 되는 거죠.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 중에 요즘에 유명하게 뜨고 있는 것이 이 슬램이라는 겁니다. 뭐 요즘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게 슬램입니다. 지금 각 대학에 차량간 통신 연구하고 있어요. 서울대학도 하고 있고. 아까 전에는 취리대학으로 알고 있어요. 이 방면에서 뛰어난 테슬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완전 어그로는 아니었죠. 테슬라 얘기하니까. 테슬라가 이 밑에 읽어보니까 테슬라가 도와줘가지고 이게 원래 인터널 자료는 못 보게 돼 있는데 테슬라 차에서 나오는 그 내부 자료를 받아다가 그것을 다시 포스트 프로세싱 해가지고 테슬라가 과연 차와 주변 건물들과 이런 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2년 된 자료네요. 이제 잘 보시면 초록색 구간으로 아까 엔비디아가 했던 것처럼 초록색 구간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이게 오픈 스페이스다. 가도 되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주변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은 이제 차와 잘 보시면 색깔을 구분을 해놨죠. 차들은 빨간색, 보행자나 이런 것들은 노란색, 그 다음에 길은 초록색,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라인을 디텍트 하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놨죠. 이런 식으로 계속 주변을 이거는 주변 매핑이라기보다는 계속 레인을 디텍션하고 주변 디텍션인데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기에 비전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뭐 비전 슬램이라는 게 있지만 비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카메라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1초에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다시 GPS도 쓰고요. 그 다음에 자이로도 씁니다. 뭐 그런 슬램들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들어가기에는 지금 너무 깊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주변에 매핑을 하고 사물을 인식하고 하면서 자율주행의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가면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는 매핑 데이터를 미리 받아놓는, 그렇죠, 슬램을 도와주는 거죠. 그죠? 레이싱 게임 엔진 같다고요. 재밌는 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이클리스트 클로즈업 한 거, 사이클리스트를 계속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움직이면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카메라는 이미지로 인식해야 되는데 저렇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잘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거의 액시던트 할 뻔한 사건, 롤러스케이트도 이게 롤러스케이트 한 사람, 그 다음에 사고 날 뻔한 거, 여기 사고 날 뻔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화각의 문제죠. 라이다가 없다 보니까 테슬라는 라이다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화각의 문제로 인한 좀 문제가 살짝 있었던 거고, 이건 좀 임프레시브한 건데, 영어 써서 죄송해요. 이건 약간 뭐라 그러지? 좀 대단한 건데, 이렇게 많은 보행자들을 다 검색하잖아요. 보행자를 다 감지한다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확대해가지고 보면은 알겠지만 페데스트리안이, 그러니까 보행자가 지금 몇 퍼센트고 그 다음에 어떤 레인에 있으며 이 내 레인이냐, 여기 보시면 제가 화면을 한다고 사람들 보실 수가 없죠. 여기 보시면 마이라고 돼 있죠. 내가 가고 있는 레인에 들어온 거라고 써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페데스트리안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이트, 나의 우측에 있는 라이트다. 지금 걷고 있는 속도 8.9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사람은 5.1마일. 근데 여기 잘못 나왔죠. 이게 지금 레인에 라이트라고 나왔죠. 페데스트리안이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하는 거죠. 이 친구들도 원래 테슬라도 엔비디아랑 같이 하다가 엔비디아 너무 비싸 그러고선 엔비디아랑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테슬라 영상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최근에. 방금 전 거는 좀 오래된 거고요. 이건 아마 엔비디아랑 같이 했던 게 아닌가 싶고, 최근에 나온 자료는 이렇습니다. 좀 달라졌죠. 많이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FPS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인식하는 방법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박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 여기 이제 스탑 사인을 인식한 거라든지 뭐 레인 이런 것들 계속 진화하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실리콘밸리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진짜 강한 거를 보면 볼수록 느껴요. 보통 회사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C, V, V, C 뭐 이런 식으로 T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들은 아까 전에 이렇게 엔비디아랑 했던 것보다 더 빨리 검색을 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빨라졌죠. 굉장히. 방금 전에 차 보셨어요? 차도 인식하는 방법이 박싱이 아니고 포인트 어떤 식으로 잡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그 역삼각형과 밑에 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물을 인식해가지고 이거 잡고 있죠. 그죠? 아무튼 테슬라가 잘하고 있어요. 이쪽 분야에서. 테슬라 왜 댓글에 테슬라는 근데 왜 순위에 안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가 거의 넘사벽입니다. 요즘에는. 길에 돌아다니면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다른 경쟁사랑 급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다시 슬램 얘기로 돌아오면 오픈소스로 유명한 ORB라는 곳이 있어요. 슬램은 맵을 그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강의하고 뭐 이러는 건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것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드론을 날리면서 내부를 검색해가지고 매핑을 하는 방식이 있고 뭐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매핑을 할 수 있고 뭐 결국은 다 매핑인데요. 포인트 클라우드가 엄청 크죠. 도로에서도 쓰는 방법. 이렇게 도로에서도 다니면서 이제 5배속 도로에서도 다니면서 옆에 보면은 점 데이터. 이건 라이다를 쓴 것 같죠. 옆에 있는 점 데이터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서 맵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계속 잡아가면서 매핑을 하고 있는 거죠.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죠. 그죠? 하이웨이 같은 경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을 방금 전에 라이다만 쓰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카메라와 같이 합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실을 곰돌이도 있고 사무실을 라이다와 카메라를 합쳐가지고 그려서 여기에서 이제 룹을 딱 클로징을 하잖아요. 그죠? 다 아까 처음에 왔던 위치로 와가지고 룹을 딱 클로징을 하면 룹 클로징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영상이 구현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포인트들은 딱딱딱딱딱 끊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 요즘에 얘기하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차 보조 장치 있죠? 그런 것처럼 스티칭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지를 붙여야 되잖아요. 이미지를 재봉질한다 그러나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자이로 센서를 쓰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 붙이면 결국 최종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퓨전은 안 했다고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겁니다. 여기에 있는 곳들은 이제 카메라가 프레임당으로 뭐 24프레임, 60프레임으로 따다다다닥 찍은 거지만 그 중간중간은 자이로 센서가 익히는 거죠. 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카메라라면 카메라는 딱딱딱딱딱딱딱 찍지만 자이로 센서는 그 중간을 웅 하면서 메꿔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온 이미지들을 다 스티칭을 해준 겁니다. 그 위에 자동차 파킹할 때 서라운드 뷰처럼 스티칭한 것처럼 이렇게 다 스티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뭐 이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매핑을 그려내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와. 예. 대단하죠. 옛날 3D 스캔보다 진일보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미생님은 도대체 이런 수많은 파트의 지식을 어떻게 나는지 저도 뭐 다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이쁘죠?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옛날엔 다 노가다 했는데 잘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여기에 쓰이면 여기 위에서 나오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에 이게 벌즈 아이 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나중에는 이렇게 슬램을 이용해 가지고 3D 뷰를 만약에 하면 더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맨날 내가 주차하는 데는 맨날 비슷하니까 이게 업데이트되고 하면은 이건 뭐 순간적으로 나가게 되긴 하지만 더 재밌는 서라운드 뷰도 생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유는 얘네가 이것을 소스를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쓸 수 있게 개발자들한테 쓸 수 있게 해놔서 ORB 슬램이라는 게 이 개발자들한테는 유명한 소스 중에 하나예요. 엔비디아가 설명하는 슬램
진짜 슬램이 뭔지에 대해서는 대충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근데 이런 데 보시면 이제 대충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원래 슬램 이러면은 어려워가지고 읽기도 싫거든요. 이런 거. 슬램 이런 거 이게 검색해서 보시면 읽기도 싫은 막 대학 강의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수식도 많고. 근데 이제 좀 영상을 보시고 이걸 보시면은 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정의하는 슬램은 무엇이냐? 이렇게 주변을 탐색하면서 매핑을 해서 로봇을 자기의 길을 찾아주는 방법이다 라고 써 있는데, 친구들이 얘기한 영상을 보시면 이제 복잡해요. 이게 뭐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디플로이먼트가 있고 뭐 어쩌고 뭐 하는데, 자기네들은 아이잭이라는 걸 쓰는데 얘가 아이잭인가 봐요. 이름이. 요 위에 라이다가 있죠. 그죠? 엔비디아의 라이다. 저게 엔비디아가 만든 라이다가 아닌가? 벨로다인 건가? 벨로다인 것처럼 생긴 거는 요런 것들이 이제 다니면서 엔비디아 칩이 저 이미지를 인식해다가 슬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돌면서 익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서 칼면 필터도 아시네. 주변의 물질과 이렇게 매핑을 탐색을 하고 나면 움직이는 물질과 움직이지 않는 물질의 사물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요. 이거 이제 이렇게 다 매핑을 하고 나면 자기가 피해야 할 것도 알고 있는, 완전 이해가 쏙쏙 된다고요. 아이고 뿌듯합니다. 우리 철없는 40대님 처음에 오셔서 어렵다고 그러셨었는데 저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엔비디아가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 되느냐? 저의 결론은 주식 이야기인데, 엔비디아의 주식이 보시다시피 결국은 돈정남의 영상 안 올린 지 한참 됐네. 자, 이게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20불 단위에서 넘어가지를 못했어. 2015년. 아까 전에 제가 그 달파라고 미국 국방성에서 대회 해가지고 1등 했던 거 보여드렸죠. 얘가 2005년인데 이때만 알았어도, 이때만 샀어도, 그죠? 이때 잠깐 왔다 갔다 했네요. 1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버틸 용의는 없었겠다. 아무튼 그때만 샀어도 이렇게 갔는데 갔다가 한번 푹 꼬라하지 않죠. 저는 참고로 이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언제 샀냐? 180 지역에 샀습니다. 180 지역에 샀고요. 10주 샀어요. 10주. 주변에 있는 놈이 이거 사야 된대 계속. 근데 저는 모비라이를 원했는데 계속 그놈이 이걸 사야 된다 그래서 이거 샀는데 믿음이 안 가서 10주 샀는데 얘가 거의 280불까지 가가지고 2800불 다다가 팍 꼬꾸라지더라고요. 140불까지인가 130불까지인가 빡 꼬꾸라져가지고 에이 그렇지 또 잘못된 정보였네 이랬는데 요즘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가 나오는 이유가 게임에 이 GPU라는 게 쓰이는데, 이 GPU라는 게 뭐 GPGPU라는 것도 있고, 그죠? 프로세스를 위한 GPU. 이 GPU라는 게 게임에 모바일에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자율주행에도 프로세싱을 위해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지금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고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 10주 중에 몇 주라도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느낌이 뭐냐면 레비뉴가 매출이거든요. 매출이 11조밖에 안 돼요. 11조. 근데 마켓캡이 220조예요. 판매되는 거 대비 수익 대비해서 이거 P를 뽑긴 하는데 퍼라고 하잖아요. 퍼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아무튼가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이 11인데 주식광성인게 이게 20배가 되잖아요. 20배가. 저는 참고로 얘도 갖고 있거든요. 얘는 누구냐? 인텔. 모비라이를 인수해가지고 샀어요. 얘를 언제 샀냐? 모비라이를 인수하자마자 팍 떨어지길래 얘도 30 몇 불에 샀어요. 그래서 30 몇 불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거의 2배 됐죠. 근데 얘는 매출이 얼마냐? 인텔은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모비라이입니다. 모비라이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 있죠. 그죠? 모비라이의 대항마인데 보시다시피 75조예요. 75조 매출액이. 그런데 시가총액은 비슷합니다. 엔비디아랑.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시겠죠? 판매되는 것은 5분의 1밖에 못 팔면서 시가총액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표가 12밖에 안 돼. 그래서 저는 참고로 길게 인텔을 더 좋게 보는데, 인텔의 모비라이가 이제 비싸게 인수가 됐긴 했지만 더 좋게 보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은 엔비디아 팔고 인텔 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암드한테 밀리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인텔이 아직도 서버 시장에서는 99%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암드는 서버 시장에서 1%, 2% 정도, 5%까지 왔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엔비디아의 주식을 사야 되느냐? 잘 모르겠다. 엔비디아의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 저의 결론입니다. 슬램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거다. 그냥 뭐 지도 그리는 거다. 지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활용되는 걸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셨을기를 바래요. 이 영상 이 소리가 이 모터의 엔진보다 이 모터의 소리가 소름이 돋지 않나요? 저는 이 모터의 소리가 약간 그 트랜스포머에서 나오는 그거랑 닮아서 소름 돋아 이런 거 들으면. 이런 거 보면 소름 돋아. 형 테슬라로 어그로 끌어서 마지막에 주식 얘기하는 게 더 소름 돋아.